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기 교수의 조선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구독해 주시고, 많이 또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분들이 문의하신, 세계무역기구의 역할과 또 자유무역의 그런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결된 강의로 오늘은 이런 이제 포괄적인 법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향성과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 연결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러분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기본적인 법 체계 안에서 GPA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는 그 말 그대로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유엔 회원국들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법규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WTO는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프리 트레이드를 사실은 프로모션하고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뭐냐면 세계무역기구의 헌장에 보면 3조 1항에는 사실은 National Security, 그래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들, 그게 국방이 되겠죠, 그죠? 국방에 관련된 조달, 이런 것들은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WTO가 공식적으로 자유무역을 프로모션하고 홍보를 하지만 모든 국가들의 내셔널 시큐리티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국방조달 관련된 것은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WTO의 법체계 안에서 바로 정부 간 조달 협정, 소위 말해서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가 존재합니다. GPA는 UN 회원국 중에서 49개국이 사실 지금 현재 협정 체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고 미국이 있고 주요 OECD 국가가 모두 소위 말해서 시그너처리 컨트리가 돼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GPA에 포함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프로모션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법적인 근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항은 뭐냐면 중국은 비협정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아직도 소위 observing 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중국이 아직도 GPA의 정식 회원이 되지 않고 멤버 컨트리가 되지 않은 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GPA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이 2012년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은 양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데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는 제재를 하고 싶다. 사실은 그거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기본적인 그런 법적인 정신이나 사실은 자유무역의 그런 근간을 위배되는 거죠. 중국이 GPA에 아직 포함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공공조달 시장을 오픈하는 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겠죠. 정확하게 사실은 중국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통틀어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3 트릴리언 이상 된다는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미국 주요 OECD 국가가 GPA 멤버 컨트리가 된 거에 반해서 중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유리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FTA를 체결한 그 국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미 FTA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2012년에 정말 많은 그런 국민적 갈등도 있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걱정이 많아서, 야, 우리 텃밭을 내주는 거 아니냐? 미국한테 모든 걸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은 한미 FTA의 지금까지 성적표는 한국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간만 나면 FTA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정부는 이런 FTA 관련돼서 59개국과의 사실은 FTA나 FTA 준하는 그런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FTA를 체결했다 하면 Free Trade Agreement는 항상 공공조달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함에 있어서 공공조달을 상대방 국가 하기에 법적인 근간은 우리 정부가 정말 노력해서 잘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59개국하고 협정을 체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FTA도 있고 FTA 준하는 그런 협정들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현재 20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미국은 왜냐하면 프리 트레이드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만큼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20개국과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체결했고 그 가운데서 아시아는 3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호주,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는 우리 한미 FTA 같은 17장에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그 자격을 주어지는 공공조달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FTA 문구상에 공공조달을 활성화하고 상호간에 사실은 물론 이제 threshold라 그래서 어느 특정한 금액 이상 되는 것만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작은 그런 사업은 해당 국가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소기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비딩하는 걸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TO가 어떤 뼈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정부간 조달 협정이 상당히 중요한 몫이다.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 지금 59개국과의 그런 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관련된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법적인 부분을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미국은 거꾸로 우리보다 훨씬 적은 반도 안 되는 20개국과 FTA를 체결해 그 가운데 아시아는 한국, 호주, 싱가포르만 있다는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트럼프 시대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